배급 시사회에 참석해주신 취재진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 분노의 강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배우님들께서는 인사와 함께 자신이 맡은 캐릭터까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노의 강 영화를 맡은 윤철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역은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강일 그 배우가 기철이 아버지였죠. 아버지 역을 했고 김소빈 배우가 엄마 역을 했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한예은 배우가 딸로 나옵니다. 김명국이 딸로 나옵니다. 근데 저쪽에 이제 김명국 소자가 인민군 그 소자인데 대자죠, 대자인데 역할들을 전부 다 충실하게 해주셔서 아주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네, 배우님들께서도 계속 주식 감독님께서 지금 캐릭터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배우님들께서도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재작년 그 추운 겨울에 감독님하고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애가 태어나듯이 새로운 아이를 하나 오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선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물병 좀 내려주세요. 물병을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물병이 카메라 때문에 반사가 돼서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노의 강에서 정의역의 김소빈입니다. 오늘 흠치를 안 하고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노의 강에서 연희 역을 맡은 배우 한이은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금방 소개한 연희 아버지입니다. 배우 김명국입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배우를 시작한 게 이제 1983년 군대 제대하고 바로 MBC 공채 17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1년째가 네, 41년째가 돼 갔는데요. 한 2, 3년 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좀 제가 먹고 나이 들면은 연출이나 이런 영화 감독이나 이런 쪽으로 동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우리 나이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50대 한 초반이었으니까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이 작품이 없어가지고 들어가는 작품도 또 없고 많이 기다리시고 이렇게 제가 눈에 보여서 너무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이 들면은 왜 이렇게 작품이 안 들어오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러면은 내가 연출 공부를 해서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거나 그런 또 후배들도 있으면 내가 같이 작업을 해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감독이라는 거를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그래서 연극 연출서부터 단편 영화, 중편 영화, 뮤지컬 영화 그동안에 이제 저는 언젠가는 나한테 상업 영화라는 게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연습, 공부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워킹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보는 시점, 배우에서 본 시점이 아닌 감독에서 본 시점으로 이렇게 좀 많은 공부도 하고 외화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래서 카메라 워킹도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감은 뭐 감개무량하죠. 저는 상업 영화의 이제 첫 뭐 흔히 말하는 입봉이라고 하는데 데뷔작이죠. 상업 영화에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해왔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상업 영화에 이렇게 개봉을 오늘 이제 29일 날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우리 저 스태프들하고 우리 배우들하고 모든 그 같이 추운데 작업을 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올리기까지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홍보도 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 윤철현 감독님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받고 작품 대본을 받아서 읽어봤을 때는 너무 감동이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1, 2, 3부로 나눠져 갖고 3부까지 저희가 이제 찍긴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했던 역할과는 굉장히 상이된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1번 오랑캐 전문 배우를 하고 있어 갖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아버지 그리고 또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가 돼보고 싶은 게 이제 제 배우로서의 이제 소망이었었는데 가정을 지키는 그거는 뭐 위아래를 다 떠나서 모든 인류적인 공통애가 가족이라는 그게 기본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대본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나와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뭐 불안함과 기대와 그다음에 나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네, 작품을 임하였습니다. 네, 저는요 연희 역할로 오디션을 봤었는데 정의가 돼가지고 굉장히 북한말도 사실 생소한데 엄마 역할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객분들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제가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게 더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나부터 나를 의심하지 말자 생각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입해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말도 그렇고 엄마 역할도 저한테 되게 도전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재밌게 성실히 임했습니다. 네, 저는 대본을 처음 접했을 때 북한의 인권과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적나라하고 현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본을 처음 받았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화되지 않는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이 작품이 그리고 또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배우로서 이 이야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저 감독님하고 배우이실 때 우리 감독님은 이제 17기 공채이기 때문에 MBC에 갇혀 있을 때 저는 연극을 하다가 영화, TV, 광고, 뭐 뮤지컬 안 하는 거 없이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하고 드라마도 같이 하면서 역전의 용사였죠. 같이 작품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영국에 좋은 작품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감독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 뭐라고요? 나? 아니 본인이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일단 뭐 작품을 봅시다. 그래서 작품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이 작품이 모티브 되는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학교 때 국어 시간에 철수와 뭐가 보죠? 근데 여기는 연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뭐죠? 바둑이.
철수와 영희와 바둑이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철수와 연희죠. 연희.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이제 꼭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애끓는 사랑을 그런 체제 하에서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그들은 정말 그런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공기 마시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체제에 대한 이 젊은이들 사랑도 제대로 못할 그런 지경 아닙니까? 먹는 것 불고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시사해 줄 수 있다. 우리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느끼는 부분이 참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네, 어려운 점은 많았습니다. 일단 추위에 겨울에 시작했으니까 추위에 좀 많이 좀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상,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의상, 이게 이제 다 고증을 거쳐서 뭐 계급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다 의상팀하고 다 따져가면서 뭐 옷도 입혀야 되고 또 뭐 옷이 또 달라요. 뭐 보위부랑 또 일반 군인과 또 장교와 뭐 이렇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애먹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애먹은 건 아니지만 이제 신인 이제 오디션 봐가지고 이제 좀 신인들 이렇게 연기할 때 제가 이제 그 배우를 출신이다 보니까 뭐랄까 좀 자상하게 그 사투리나 이런 것도 들어보고 이제 뭐 자상하게 좀 다시 고쳐주고 뭐 이랬던 게 좀 생각이 나고, 김강일 그 배우하고 요거 전에 제가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영화를 같이 썼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형사로 나왔고, 네, 이제 김강일 배우는 그 다른 쪽에 이제 역할로 나왔는데, 제가 캐스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아버지를 누구 시킬 것이며 부위부 장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신인 전체 그냥 뭐 신인으로 전부 다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거는 좀 그래도 관객 모독이 아닌가 해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강일이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또 뭐 영국이한테도 전화도 하고, 그리고 지금 김소빈하고 이제 한민영 씨가 있는데 딸 그 철수의 그 연인 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오디션을 쭉 보는데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7명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7명을 오디션 보는데 얼마나 그 연기에 대한 그 갈망과 욕심이 컸는지 이 7명이 다 잘하는 거예요. 단 우리 김소민 배우만 나이가 이제 이 친구들하고 조금 나이가 차이가 나서 조금 뭐랄까 좀 나이 든 그런 연희 뭐 이런 대사를 들리고 해서 소빈이를 일단 빼놨어요. 저기 딸 그 연희의 역할 그 오디션에서 소빈이는 나이가 들어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빼놓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좀 하다가 다들 너무 잘해서 이 친구들 7명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그 김명국 씨 옆에 여자 보좌관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 7명을 다 적어놓았어요. 다들 잘해서. 그래서 소빈이는 나중에 엄마 역할을 찾다가요. 진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언뜻 가만있어 봐. 그때 그 김소빈이라는 친구가 오디션 봤는데 연기는 잘하는데 부인으로 하기에는 좀 젊고 그래서 군장으로 좀 커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빈이를 불러서 할 수 있겠냐. 이제 엄마 역인데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엄마 역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엄마 당연히 안 해보지. 너는 지금 엄마가 아니라 연기자 아니냐, 배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네가 괜찮다 그러면 나한테 다시 얘기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왔어요. 바로 와가지고 저 할래요. 그래서 이제 분장하고 대사도 좀 천천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고생 많이 했죠. 또 하나는 철수역으로 이제 나중에 10년 후에 철수역으로 나오는 친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뭐 잠깐 면회를 갔다 왔어요. 29일날 개방하고 오늘 부연 비정이 하는데 인터뷰를 좀 따려고 했다가 아직 뭐 군법 뭐 나라에서 부름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출연했던 배우들도 많이 보여요. 지금 뭐 박소정 배우도 저기 있고요. 군의관 있고요. 뭐 김태형 배우도 계시고 뭐 장희수 배우님도 또 어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내려오신 분들도 많은데 하여튼 많은 홍보 저희들도 할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그 자유라는 거에 마지막으로 자유라는 거에 저희가 굉장히 고맙다고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좌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간의 존엄성과 휴머니즘과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해서 느끼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던져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들. 아니, 첫 리딩 때부터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같이 대사 맞춰보자 해주셨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센스 있게 정말 너무 과하지 않게 배려해 주세요. 근데 그게 전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했고 그리고 그냥 사실 나이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는데 저를 너무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장에서 선배님 보면 저 그냥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촬영했습니다. 사실 대본을 처음 받은과 동시에 연희랑 저랑도 처음 보는 사이니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연희랑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모르는 사이에서 가까워지는 사이로 되기 위해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연희에 대한 정보가 대본 안에 있으니까 대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또 전체적으로 또 보기도 하고 항상 대본을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연희랑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왜 연희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연희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대답을 좀 얻고 공감이 가고 이해가 돼서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보통 우리 젊은 20대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뭐 한 30 전이죠. 뭐 이런 우리 지금 그런 분들한테 그 위에 분들은 그래도 뭐 북한이 어쩌고 뭐 어쩌고 뭐 어디가 어쩌고 이제 이런 거를 그래도 물론 뭐 모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현재 가족의 중요한 게 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라는 거가 지금 현재 내가 있으면은 못 느껴요. 잘 항상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저기 하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 다쳐가지고 이렇게 뭐 불편하게 걷고 있어요. 그러면 다리의 고마움을 그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자유의 고마움을 좀 우리가 지금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그런 자유의 고마움을 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지금 북한 쪽에는 물론 북한도 가족 그 집에 들어가면 뭐 그런 자유가 없잖아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본연의 그런 자유, 네, 이런 거를 좀 고마워하면서 느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거, 그 다음에 가족의 그런 휴머니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네, 그렇게 좀 작업을 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별 다른 거 없어요. 워낙 고지식한 성격에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건 자기가 꼭 이루고 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뭐 연기를 할 때나 감독직을 수행할 때나 늘 똑같은 성실함과 그다음 우리 또 연기자다 보니까 연기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스케줄 짤 때도 직접 조 감독이나 연출부 안 시키고 직접 모든 시간표를 짜서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참 추울 때 시작을 해서 이게 끝날 때 되니까 봄이 되더라고요. 따뜻한 봄이. 그 따뜻한 봄에 찍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북한 동력의 그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또 추위를 같이 느끼면서 찍었던 것이 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철영 감독님은 똑같습니다. 윤철영 감독님이 감독 전에 배우 윤철영 선배 윤철영을 이제 만나서 작품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후배들한테 그 신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제 배려도 해주시고, 감독으로서 만났을 때도 배우셨으니까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뭐가 힘든지를 가장 잘 먼저 느끼시니까 그 배우의 어색함과 배우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것부터, 그런 디테일부터 먼저 배우들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에 임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더 감독으로서 좀 더 만나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연기할 때도 메소드 연기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뭘 하려고 연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보입니다. 이게 제 눈에는. 그러면은 제 눈에 그렇게 보이면 이제 관객이나 이제 시청자들이 보실 때 이게 약간의 그런 꾸밈이 섞여져서 연기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이 슬픈 연기를 하든 뭐 무슨 연기를 하든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제 영화도 이제 처음부터 기승전결로 해서 그냥 뭐 트릭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밟아서 왔듯이 연기도 저는 뭘 이렇게 자꾸 뭐 하려고 막 소리 막 높이고 그러면 조금 워워 해서 조금 죽여주고 또 톤이 조금 낮은 것 같으면 조금 더 올려보라고 또 이렇게 좀 해주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김광일 씨나 명국 씨는 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아는데 신인들은 이제 틀릴까봐 카메라 앞에서 엔진하면 어떡하나 이제 막 이러면서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틀리면 어떠냐 괜찮아. 그리고 이제 자꾸 유도를 해냈죠. 그래서 이제 좋은 연기를 이렇게 자꾸 뽑아내서 작품에 임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편집할 때 보니까 실제로 북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전부 다 말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제일 제가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넌 죽어야 돼.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짧고 굵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안녕 배우님은 혹시 어떤 대사나 어떤 장면 기억에 남으실까요? 연희야, 똑바로 말하라.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철수야 우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인데요. 사실 이 대사가 조금 너무 직설적이고 유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감독님께 이 대사가 좀 불편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또 추가 촬영으로 해서 추가된 대사였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이 대사가 사실은 북한은 이런 평범한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이런 사랑조차도 자유가 없는 대목을 보여주는 대사라고 하셨을 때 이 대사가 얼마나 슬픈 말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대사가 가장 기억 남는 것 같습니다. 연희가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에 자기가 대답할 거 정리 쫙 해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성실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아마 많이 떨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저는요 편집되었는데 정희가 죽을 때 여보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죽거든요.
그 대사가 기철을 10년을 기다렸고 또 죽는 순간까지도 기철을 그리워하는 정의가 굉장히 찡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편집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 장면이었네요. 네. 궁금하시면 다음 2탄 때 보십시오. 저는 기억에 남는 대사가 기철이 신봉했던 그 체제 안에서 압록강 감시 초소원이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신앙처럼 믿었던 내 그런 그 체제 신념이 무너지는 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고 학살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기철이 자꾸 무너지는 그 장면에서 내가 생각했던 공화국이 이런 것이었나 하는 그런 대사가 제일 마음에 남아 있고요. 그 대사는 제가 연기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잡아주는 게,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연기자인 길, 흔들리지 않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씬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기억에 저는 남죠. 그래서 장면 첫 씬부터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그대로 다 있고요.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제일 추웠습니다. 그때가 그날이 밤에 영하 19도 양평에서 찍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김광일 배우가 이제 왜 이렇게 나오면서 죽기 전에 총 쏘잖아요, 막. 그때에 이제 속에 옷도 안 입었어요. 그냥 2개 정도 입고 그렇게 추웠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처음 들을 거예요, 아마. 춥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얼마나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 강희 배우한테 속으로 진짜 고맙구나. 왜냐면 이제 좀 그렇게 그 정도 되면은 춥고 좀 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네, 저도 역할에 몰입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거의 역할에 몰입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광일 배우한테 그런 게 되게 고마웠던 생각이 났고요. 거기에 같이 나온 그 김명국 배우가 그날 첫 촬영이었습니다, 마침 또. 그날 첫 촬영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왔다가 밤신인데 영하 19도였단 말이죠. 바람도 불고. 근데 이제 그 명국 배우는 또 물론 춥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콧물이 자꾸 나오니까 설정으로 사실 그 수건으로 콧물 이렇게 뭐 촬영하는데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그 명국이 배우한테, 김명국 배우한테 저희 그런 것도 굉장히 고맙고, 또 하나 이제 그 서빈 씨가 총에 맞아서 마지막에 총에 맞아서 죽을 때, 저는 그때가 굉장히 원래 죽으면서 철수한테 해주는 말이 원래 있어요, 원본에. 근데 그 대사가 굉장히 저는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억에 남는 게 그 대사를 좀 안 했던 거.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더빙으로 좀 넣을까 막 이런 생각도, 철수야 뭐 이런 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유은 배우는 오디션 보는데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보통 수업 차면은 수업 차면은 그냥 시작 그러면 근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는 그 전에서 뱅글뱅글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뭔지 알고. 그러더니 지가 이제 힘드니까 철수야.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또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결국에는 이제 그 소빈이 빼고 나머지 6명 중에서 연희 역할을 이제 맡게 된 게 이제 유은이었고요. 그다음에 철수는 지금 이제 군대에 있어서 없지만, 철수는 뭐냐면은 그 엄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나 정이나 이런 거, 부모에 대한 그런 자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안고 있었는데, 좀 슬펐던 게 그런 그 엄마 무덤 앞에서 10년 후에 엄마 뭐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남조선이라는 곳,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냥 흘려서 그냥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남조선이라는 곳 흘려들으면 그냥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새겨 들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제가 그 전에 다른 사극을 찍을 때는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때는 삼겹살 구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밤신도 많고 그래서 장작 스태프들이 추우니까 제가 이제 직접 나무도 주워갖고 소품으로 쓰는 우리 고구마를 같이 군고구마를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제작팀이었지. 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 보아넘님께서 저를 겁탈하려고 하시는데 그분이랑 집이 너무 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연극할 때 공연도 보러 와주시고 또 둘이 같이 산책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친구를 얻었습니다. 네, 배우님 본인에게도 굉장히 즐거운 현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첫 촬영 때 꽃제비들과 첫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분장이나 의상이 너무 배고픔과 굶주림에 리얼하게 보여서 촬영하는 내내 미소 지으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네요. 저는 추웠잖아요. 뭐 춥다는 얘기 여태까지 했는데 제 머리가 지금 이 색깔이 제 머리인데 중간에 이제 과거 씬이 있으면 또 이 머리를 막 스프레이 갖고 이제 까맣게 칠해야 돼요. 그 찍다가 흰머리를 찍다가 까맣게 칠하면 다음 씬을 위해서 다시 제 머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숙소에 가서 또 머리를 씻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근데 머리가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춥고. 그래서 지금 그 세월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제 흰머리가 또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것도 뭐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살면서 너무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근데 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하면서도. 우리는 근데 불평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욕심이 크기 때문에, 욕심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도 느끼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당연한 것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내가 나갈 때 신발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입을 옷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일은 뭐 입지 걱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기를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자체도 감사하게 느끼면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또 참석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시사를 또 봐주시고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분노의 강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작품을 만날 때마다 새롭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 분노의 강도 또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어떤 박수를 받을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리를 받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런 분노의 강처럼 제작 여건이 좀 힘들고 예산이 작은 그러나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작품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많이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소한 영화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자리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감독님과 훌륭한 선배님 분들과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배움을 얻었고 또 이 영화가 열심히 만들어서 개봉이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연극을 할 때, 2인극을 할 때요, 관객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힘들게 할 때죠. 그때 공연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한 분을 위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극 공연을. 그것처럼 저는 물론 관객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이 영화를 보시는 한 분, 그 한 분이 정말 진심으로 감동받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자유를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한 분이 많은 분들을 또 같이 모시고 또 이 영화를 보러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가 분노의 강이지 분노 도시가 아니라서 한 1000만까지 제가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범죄 도시 모르세요? 분노 도시 모르시죠? 분노의 강입니다. 뭐 영화를 찍다 보니까 우리 작가 우리 회장님께서 작가분이신데 자꾸 찍다 보니 현장에서 제 역할이 자꾸 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꾸 머리가 커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경험했고 어떻게 우리 윤철현 감독도 우리 동료 배우 선우 배우와 함께 아주 춥지만 따뜻하게 찍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